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지난 12일에 잠실 미성크로바, 방배, 신동아 아파트 등 4개 사업장에 대한 건축 계획안을 통과시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도심에 3,200여 가구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단지가 1,850가구로 가장 크고, 이어서 방배 신동아 재건축이 857가구로 많습니다. 이번 결정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서울시에서 대안설계를 공사비의 10% 이내로 최소화하여 재건축 단지의 고급화 전략을 제동해 왔는데, 이번 결정으로 시내 랜드마크 재건축 단지엔 다시 고급화 전략이 힘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 신동아 아파트와 송파구 잠실 미성 크로바 아파트가 서울시의 재건축 건축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후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 심의가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시는 2021년 8월 10일 제15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방배 신동아 재건축 공급규모 847가구,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1,850가구, 광진구 광장동 상록타워 리모델링 220가구, 은평구 신사동 19-100 주상복합 262가구, 오피스텔 50실 등 4건에 대한 건축 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방배 신동아 재건축 사업은 847가구 중 11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가구 규모는 2에서 5인 가구를 겨냥해 전용면적 59제곱미터형이 82가구, 84제곱미터형 28가구로 계획을 했고, 배치, 평면, 인면, 마감재료 등도 분양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는 1,850가구 중 196가구가 3에서 4인 가구를 위한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입니다. 먼저 1982년 준공된 방배 신동아 아파트의 재건축 건축 계획안이 통과됐습니다.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20년 말 재건축 조합을 설립한 데 이어 8개월 만에 서울시 건축심의 절차를 마치게 된 것입니다. 기존 6개동 493가구인 이 단지는 향후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847가구로 재건축이 됩니다. 이 중 110가구는 전용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의 임대주택으로 구성돼 2에서 5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배치나 평면, 마감재료 등도 일반 분양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적극적인 소셜 믹스를 도입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건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소셜 믹스는 한 아파트 단지에 일반 분양과 공공임대를 함께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지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인접한 데다 상문고 등 학군도 좋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방배 신동아는 지난 6월 15일 전용 102제곱미터가 21억 6천만원에 거래가 됐고, 현재 전세 시세는 15억원대입니다. 인근에 최근 방배 그랑자이가 758가구가 입주를 했고, 단지 바로 옆 방배 3입과 임광 1에서 3차 중앙하이츠 빌라도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방배역 우측에 방배 신동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상문고등학교가 붙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방배 3역 아파트와 임광 아파트 1, 2, 3차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방배역 왼쪽으로는 중앙하이츠가 소재하고, 임광 아파트 길 건너편으로 지난 7월에 준공하고 입주한 758세대의 방배 그랑자이 아파트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높은 관심을 받는 곳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는 2019년 상반기 이주를 완료했고,
그해 연말 설계안이 제출된 이후 1년 8개월간 서울시 건축심의 단계에 묵혀 있었습니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제안한 스카이 브릿지, 미디어 파사드 등 특화 설계안에 대해 서울시가 주변과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는 설계안을 둘러싸고 조합원 간 갈등이 커지면서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이 대거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시는 여러 지적사항을 설계안에 반영시키면서도 스카이 브릿지와 커튼월, 중앙공원, 양쪽 커뮤니티 라운지, 미디어 파사드 등 고급화 전략을 수용했습니다. 조합은 이번에 확정된 설계안을 토대로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받은 뒤 연내에 착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오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성사되게 되었습니다. 롯데타워를 마주하고 있는 입지를 최대한 활용해 전체 14개 동에 6m 이상 필로티를 적용하고 실내 층고를 보통 아파트보다 25에서 30cm 높은 260cm로 하여 개방금을 높였습니다. 10개 안팎의 동 최고층에는 롯데타워 전망이 가능한 펜트하우스를 넣기로 했습니다.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의 입지는 설명이 필요 없는 최고의 교통편인 2호선 잠실역과 잠실나루역, 8호선 잠실역과 몽촌도성역에 둘러싸여 있고 오른쪽에 올림픽공원, 아래쪽에 롯데월드타워, 북쪽에 아산병원과 한강공원 등 최고의 입지에 속해 있습니다. 새로 짓는 잠실 미성크로바는 1850세대 중 196세대를 3에서 4인 가구를 위한 장기 전세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시간 이상 일조가 가능한 주동 남측 인면에는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서울시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건물 일체형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엔 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강조한 오 시장의 시정 철학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4.7 보궐선거 전인 지난해 말까지 거듭 반려한 스카이 브릿지 등 고급화 설계를 전향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엔 대안설계를 공사비의 10% 이내로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사실상 재건축 단지 고급화 전략에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업계 안팎에선 이번 결정 이후 시내 랜드마크 재건축 단지엔 다시 고급화 전략이 힘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9일 3,930가구 규모의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에서도 꼬인 실타래를 풀어주었습니다. 지난 3년간 단지 내 신천 초등학교 부지 이전 및 기부 체납 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연이 된 심의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의견 조율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초등학교 부지 확대를 14,400제곱미터에서 16,000제곱미터로 요구하는 서울시 교육청 주장을 수용하면서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같이 주요 단지들이 인허가 장벽을 넘으면서 재건축 시계가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 시장 취임 후 서울시는 지난 4월 가락 현대 5차 아파트와 5월 가락 상하 1차 아파트 등의 재건축 심의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단지는 200세대 내외의 소규모 단지였습니다. 이번 심의 통과로 강남 3구에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